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면서 그리고 집합과 이제 결합이 됐고 특히나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다 나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따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문제를 보시면 x, y, g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x, y, g에 대한 대응 관계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 s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 x라고 되어 있죠. 이 x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t라고 하는 집합을 보니까 그때의 원소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g의 인버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는데 집합과 관련해서 지금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은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조건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S라고 하는 이 집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조건 자체가 7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X라고 한 녀석은 1, 2, 4, 6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 X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것이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G에 어떻게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F의 1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빼기 1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딱 보자마자 내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지금처럼 확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1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7에 그리고 7은 다시 15에 어떻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15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으면 G에다가 어떻게 F의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2를 한다. 그렇다면 2라고 한 녀석은 다시 5로 갔다가 5는 12로 가는데 이 10이라고 한 녀석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2를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10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봤을 때 이 14라고 한 녀석은 7의 배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조건은 x가 1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x가 1인 게 결국에는 집합의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x라고 한 녀석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g에다가 다시 f의 3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 것이고 빼기 3을 하는데 대응 관계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아, 3이 아니죠. 4죠. 자, 이 녀석 4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4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4라고 한 녀석은 1로 갔다가 1은 11로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11에서 다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얘는 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x가 4인 경우도 만족시키더라. 자, 그렇다면 x 이퀄 어떻게 6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6은 1로 갔다가 11로 가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f의 6 그리고 마이너스 6입니다. 잠깐만 4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1로 갔다가 11이었고 6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4가 1로 갔다가 11로 갔고 그리고 6은 3으로 갔다가 3이 8로 가는 거죠. 그래서 8에서 마이너스 6을 하니까 결국에 2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S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자체는 결국에 1과 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T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T에다가는요. 현관 패널 밑줄을 쫙쫙 그냥 쳐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해석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따져줄 필요가 있고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방법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의 방법으로 이제 제가 적용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T라고 한 녀석의 집합은 지금처럼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 근데 너희들이 이미 합성함수 파트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F의 인버스에 다시 어떻게? G의 인버스. 이 녀석은 무엇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배우셨죠? 결국에는 어떻게? G 서클 어떻게 F에다가 전체 어떻게 인버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14-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함수에 대한 대응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할 이유는 없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요 G에다가 다시 어떻게 F 다시 X 14-X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이 녀석은 다시 X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대로 이 x라고 한 녀석의 자리와 이 녀석의 자리를 맞바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이 14-x라고 한 녀석을 내가 편의상 t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밑에다 쓸게요. g 서클 f에 다시 어떻게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x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14-t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14-t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더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보면 g 서클에 다시 f에다가 어떻게 t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t라고 한 녀석이 14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건 자체가 결국에는 이 조건이랑 서로 동일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역함수 자체가 존재를 한다라는 그 말인즉슨 결국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러니까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보는 바지 t값에다가 각각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1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디 봐봐, 이게 ft에 해당이 되니까 이 t라고 한 녀석은 첫 번째 지금 보는 바지 1인 경우부터 어떻게 따져주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어떻게 f에 1이라고 한 녀석 다시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1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7로 갔다가 10으로 가고 있고, 15에다가 다시 1을 집어넣으면 16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14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t가 어떻게 2인 경우, 그러면 g에 다시 f의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2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2는 지금 여기에서 5로 갔다가 12로 가고 있고, 다시 2를 더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1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t가 어떻게 4인 경우, 그러면 g에다가 다시 f의 4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에 플러스 4. 자, 그렇다면 4라고 한 녀석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갔다가 11로 가고 있고, 11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 15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t에다가 다시 어떻게 6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g에다가 다시 f에 어떻게 6에 해당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 다시 6을 더하게 되는데, 6은 지금 보는 바지 1로 갔다가 11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3으로 갔다가 다시 8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8 더하기 6에 해당이 되어서 얘는 1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경우가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지금 보는 바지 G 인버스 X라고 한 녀석을 원소로 두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자, 우선요, 이 14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14가 되는 경우는 지금 t가 2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였지? 자, 그럼 봐봐. 실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것은 2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2에서 5로 가고 있단 말이지? 다시 5에서 어떻게? 12로 가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때의 G 인버스라고 한 녀석을 내가 원소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역대형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12 자체가 5로 가면 된다는 소리고, 이때의 값 자체가 5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이때의 G 인버스의 어떻게 X라고 한 녀석은 5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두 번째는 지금 봐봐. 이 녀석이야. 그러면 6이다라고 했으니까 6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8로 가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때 역대응이라고 하는 G 인버스 입장에서는 8에서 3으로 가면 된다는 소리고, 결국엔 어떻게? G 인버스 X라고 한 녀석의 값 자체는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이때의 값은 3이야. 맞아요?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T라고 한 녀석은 3과 5를 어떻게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지금 보는 바지 요 녀석 교집합과 요 녀석은 서로 간의 합집합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 S 합집합 T고 얘는 T란 말이야. 그럼 옆에다 우선 이렇게 써놓는 거야. T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3과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 S 합집합 T라고 했으니까 요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1, 3, 4, 그 다음에 5에 해당이 되나?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비슷한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 S 합집합 T라고 한 녀석에서 차집합을 할 거고, 거기에서 T를 이렇게 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1과 4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쪽으로 가보자. 우리가 결국에 알고자 하는 것은 A라는 집합을 완성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우선 8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인데, 우선 지금 여기에서 S 합집합 T가 의미하는 것이 요 녀석이란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우선은 이 녀석은 A 교집합 B에다가 다시 B 교집합 C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T라는 집합을 뺐는데 T라는 집합은 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연산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우리의 결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저 그림선상에서 어디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 빨간색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맞아요? 그러면 평행상 이 녀석을 1번이라고 하고 그냥 2번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 자체는 1번 아니면 또는 어떻게 2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1, 2번에 어떻게 그냥 포진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도달하기도 쉽지가 않았겠지만서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번 아니면 2번에 1과 4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름의 각각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기억이라고 쓸게요. 기억은 어떻게 갈 거냐면 1이라는 집합이 1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하는 경우 4라고 하는 원소가 A에 속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볼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즉슨 만일에 A에 속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1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잘 봐봐. 1과 4가 A에 속하는데 동시에 3과 5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 3과 5는 얘란 말이야.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에 해당이 되니까 A, B, C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3이랑 5라고 한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A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A에는 속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1도 A에 속하고 4도 A에 속해.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1,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A에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13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전체 A라고 하는 원소의 총합은 26이 되어야 돼. 그러면 결국에 26에서 13을 빼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 26에서 13을 빼면 13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통해서 그 합이 13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8은 또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시죠? 얘는 우선은 어떻게? 2를 먼저 집어넣어봐. 그러면 2에다가 뭐를 더하면 13이 돼? 그렇지, 1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볼까? 6? 그렇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13. 이거 세 가지 빼고는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 자, 이게 답이 맞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이번에는 A는 A에 속하고 그리고 4라고 하는 녀석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3과 5는 무조건 A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8은 어떻게? A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4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라고 하는 녀석은 1, 그 다음에 3, 5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녀석들을 모두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총 9가 된다는 소리고 26에서 9를 빼게 되면 뭐가 돼? 17. 그치? 그래서 어떻게? 17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17도 어떻게 만들어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2, 15.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2 뭐가 있냐? 2, 7, 2, 6, 9. 됐어? 됐어? 그 다음에 6, 1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7? 그렇지, 7, 10. 될까? 이거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네 가지. 맞아요? 나머지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갈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한 녀석이 A에 속하지 않아. 하지만 4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A에 속한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 경우는 지금 4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4, 3, 5를 어떻게 무조건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7에다가 12에 해당이 되고 26에서 빼게 되면 뭐가 돼? 14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22가 이렇게 필요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14.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머리에서는 이 정도가 경우가 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 디귿, 리을. 그냥 리을은 어떻게 하면 되니? A에 어떻게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녀석도 A에 속하지 않아. 근데 3, 5는 있어야 돼. 3, 5는 있으니까 8이지. 26에서 8을 빼봐. 그러면 16이지. 16이니까, 18이야, 18. 그렇지. 요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 우선 2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16은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6은 안 되니까 16을 또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16을 만들어내려면 6, 10.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로 할 수 있는 거 있나? 7, 9. 그렇지. 7, 9. 좋아요. 그 다음에 6, 12, 7, 17, 7, 11 이렇게 되나? 맞죠? 7, 11, 그 다음에 6, 12, 그 다음에 2, 7, 9, 2, 6, 10 조건에 위배되는 건 없죠. 8이라고 하는 원소는 모두 다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존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요 녀석 네 가지. 전체 답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써 놓았을 텐데 1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두 가지, 이 녀석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총 몇이냐? 4에다가 7, 13에다가, 아니, 7에다가 9에다가 4니까 13.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런 문제가 만일에 시험 문제 나왔다 또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적어도 너희들이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놨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빠르게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1분에서 2분 정도의 주파를 좀 하거나 많으면 어떻게 3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서 어떻게 시간 할애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쪽에서 파악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야.